안녕하세요. 하늘새입니다. 오늘은 항공기 엔진 계통 5번째 시간으로 연료 계통, 연료 계통 중에서 첫 번째로서 왕복 엔진 연료 계통에 대해서 퓨얼 시스템 제너럴과 퓨얼 메터링 앤드 컨트롤 그리고 캐브레터 시스템에 대해서 저와 함께 차분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리면서 저와 함께 차분하게 달려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출처인데요. 에비에이션 메인터넌스 테크니션 핸드북 파워플랜트 볼륨 1 챕터 2 엔진 퓨얼 앤드 퓨얼 메터링 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였으니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관련된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받으신 후 자세하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12강 에어크래프트 엔진 시스템인데요. 첫 번째로서 퓨얼 메터링 디바이스 포 레시프로게이팅 엔진 왕복 엔진에 대한 퓨얼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퓨얼 시스템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퓨얼 시스템 제너럴 시간으로서 퓨얼 시스템과 타입, 그 다음 퓨얼 에어 믹스처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로서는 퓨얼 메터링과 컨트롤에서 일반적인 사항과 메터링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세 번째로서는 캐브레터 시스템에 대해서 캐브레이션의 원리와 캐브레터의 타입, 그 다음에 퓨얼 인젝션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왕복 엔진에 대해서 일전에 다루었지만 왕복 엔진이라고 하면 프로펠러를 연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방사형으로 배열된 실린더인데요. 주로 왕복 엔진의 기본 주요 구성 요소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랭크 케이스와 실린더, 그다음에 피스톤, 커넥팅 로드, 밸브 작동 메커니즘, 그다음에 크랭크 축 등등 여러 가지 실린더 헤드에는 밸브와 점화 플로가 있어서 동력을 얻는 구조의 엔진을 말하고 있죠. 또한 실린더 내부에는 크랭크 축에 연결된 움직이는 피스톤에 의해서 프로펠러로 연결되어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엔진에 대해서 연료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로 또 퓨얼 시스템 제너럴인데요. 엔진 연료 계통은 모든 지상 및 공중 작동 조건에서 엔진이 연료 계량 장치에 연료를 공급해야 하고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도와 어떤 기후에도 제대로 작동해야 하고, 또한 가장 일반적인 연료는 왕복 엔진용 AV 가스와 터빈 엔진용 ZA인데요. AV 가스는 일반적으로 붉은색을 띠며 그다음에 또는 파란색의 옥탄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지상 및 공중 작동 조건에서 연료 계량 장치를 공급해야 된다. 지상과 공중의 차이는 고도에 따른 밀도라든가 산소라든가 기압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이어서 모든 연료 계통은 지면 및 비행 중 증기 폐색, 베이버락이라고 하는데요. 폐색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겠고요. 연료는 공기 흐름으로 방출될 때까지 액체 상태로 남아 있다가 즉시 증기로 변화하는데, 특정 조건에서는 연료 라인이나 펌프에서 기타 장치에서 증발이 일어나게 되겠죠. 조기 기화에 의해 형성된 증기 포켓, 즉 베이퍼 락은 기체가 아닌 액체를 처리하도록 설계된 장치를 통한 연료 흐름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연료 흐름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중단되는 것을 증기 폐색이라고 하는데요. 증기 폐색이 일어나면 항공기 엔진의 연료를 공급할 수가 없어서 결론적으로 엔진이 셧다운 되겠죠. 그래서 증기 폐색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the three general cases of the vapor rock are the lowering of the pressure on the fuel. 연료의 압력이 낮거나 또는 high temperature, 그리고 excessive fuel turbulence, 즉 증기 폐색이 일어나는 주로 세 가지 요인은 연료의 압력이 lowering 이거나 또는 high temperature, 연료가 고온이거나 또는
fuel turbulence, 연료의 진동, turbulence, 즉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레시프로게팅 엔진에서 증기 폐색이 일어나는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왕복 엔진으로 구동되는 항공기에서 엔진 구동 연료 펌프와 연료 계통은 연료가 제1 제어 장치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연료가 흡입기관이나 실린더에 분사될 때까지 주요 구성 요소로 구성되겠죠.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엔진 연료 시스템에는 엔진 드라이브 퓨얼 펌프, 그다음에 퓨얼 에어 컨트롤 유닛, 메터링 디바이스라고 하죠. 퓨얼 매니폴드 밸브 앤드 퓨얼 디스차지 노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왕복 엔진의 연료 계량 시스템은 에어 플로우에 대해서 미리 결정된 비율로 연료를 계량하며 매터하며 엔진의 공기 흐름은 기화기 또는 연료 공기 제어 장치에 의해서 제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퓨얼 시스템 타입인데요. 이러한 퓨얼 시스템 타입은 연료 탱크에서 혼합비 공급 계통으로 보내는 방법에 따라서 중력 공급식이냐, 여기처럼 중력 공급식이냐 아니면 압력 공급식이냐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중력 공급식은 연료와 혼합비 공급 계통과의 차이, 즉 디퍼런셜 알티튜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중에 의해서 공급되고 압력 공급식은 펌프에 의해서 공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날개의 주요 연료 주 입구에서는 그 근처에 사용 연료의 최저 옥탄가 및 퓨얼이라는 문자가 기입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첫 번째로 중력 공급식 퓨얼 시스템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스나 항공인데요. 이렇게 셀렉터 밸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이너, 이거는 연료 여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밍 펌프가 이렇게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퓨얼 탱크가 이렇게 윙 상부에다 장착해서 엔진과의 격차, 이러한 격차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연료가 피딩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바로 중력 공급식 퓨얼 시스템인데요. 중력 공급식 연료 계통은 그림과 같이 하이윙, 높은 윙에서 소형 항공기에서만 제한적으로 이용되었다. 이 계통에서는 연료가 중력만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탱크가 카브레이터보다 훨씬 위쪽에 있으며 이륙에 필요한 연료 양의 1.5배 연료 유량을 얻을 수 있도록 있을 정도의 연료 압력을 확보해야지만이 중력에서 내려올 수 있겠죠. 퓨얼 부스터 펌프는 필요가 없겠죠. 즉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퓨얼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퓨얼 탱크에서 연료콕이 있겠고요. 스트레이너가 있고 카브레이터가 있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압력 공급식 퓨얼 시스템인데요. 압력 공급식 퓨얼 시스템은 연료 탱크를 카브레터 또는 다른 연료 조정 장치보다 충분히 위쪽에 두지 않거나 혹은 중력 공급식에서는 얻을 수 없는 높은 연료 압력이 요구될 때는 퓨얼 부스터 펌프, 연료 펌프인데요. 부스터 펌프와 엔진 드리븐 퓨얼 펌프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림에서와 같이 퓨얼 탱크가 이렇게 있고 여기 부스터 탱크 하단에 부스터 펌프가 이렇게 있죠. 부스터 펌프가 있고 스트레이너 마찬가지 있고 카브레이터가 있는데 이런 낙차가 없이 바로 이퀄라이즈 되어 있죠. 이거는 퓨얼 부스터 펌프와 엔진 드리븐 연료 펌프에 의해서 퓨얼이 피딩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료 펌프에서 중력으로 보조 탱크로 연료를 보내고 거기에서 셀렉터 밸브를 통해 부스터 펌프를 보내는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병용해서 펌프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압력 공급식에서는 이륙 시 인가된 엔진의 최대 출력에 필요한 연료 유량의 1.25배의 연료 유량이 얻어지도록 설계된다. 중력식은 1.5배였었죠. 이어서 퓨얼 앤드 에어 믹스처 혼합기 계통인데요. 혼합기 계통은 엔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적정한 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혼합기 공급 계통은 운전 상태에 맞도록 혼합비를 설정하고 연료를 잘 기화시켜서 각각의 실린더에 일정하게 분배를 해야 합니다. 가솔린 및 기타 액체 연료는 공기와 혼합하지 않는 한
전혀 연소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탈매개차가 있어야겠죠. 혼합물이 엔진 실린더 내에서 적절하게 연소되려면 공기와 연료의 비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되어야 하는데요. 연료가 공기 중에 산소와 함께 연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기 중에는 78%의 불활성 가스, 즉 질소와 21%의 산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은 휘발유와 산소의 혼합물을 연소시켜서 발생하는데요. 연소의 질소 및 기체 부산물은 이 열 에너지를 흡수하고 팽창을 통해서 전력으로 바꾸는 것으로서 연료와 공기의 혼합 비율은 엔진 성능에 매우 중요하겠죠. 혼합물의 특성은 화염 속도와 연소 속도로 측정할 수 있다. 자, 레시프로게이팅 엔진에서 왕복 엔진에서 연료와 공기의 혼합물의 특성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라고 하면 화염의 속도와 연소의 온도로서 측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합물은 그 비율이 12대 1인 것은 12파운드 공기와 1파운드 연료라는 것을 의미하며, 즉 12대 1 연료의 공기의 비율은 0.083 1 나누기 12 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연료 공기 비율은 동일한 혼합물로 나타난다. 쉽게 말씀드려서 공연비라고도 합니다. 연공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공연비라고 한다. 그래서 공기가 먼저 많다. 연료보다. 화학자의 관점에서 연료와 공기의 연소를 위한 완벽한 혼합 비율은 0.067파운드, 즉 15대 1 혼합비. 공기가 15이고 연료가 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혼합기 개통의 목적인데요. 이러한 혼합기 공급 개통은 연료의 기화 방식과 그 장착된 엔진 형식에 상관없이 다음 세 가지 목적을 완수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혼합비 설정인데요. 엔진이 작동되는 모든 회전수와 어떠한 고도에서도 흡입 공기 유량에 비례해서 연료를 공급해야겠지요. 적정한 혼합비를 항상 유지해야 되는 게 혼합기에서 해야 되는 첫 번째 목적이 되겠죠. 두 번째로 혼합기 설정인데요. 공급된 연료를 안개 상태로 만들어서 흡입 공기 중으로 아주 균질하게 혼합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두 번째고요. 혼합기를 분배인데 혼합기를 전부 실린더에 균일하게 분배할 것. 모든 실린더겠죠. 모든 실린더 일정하게 분배해야 된다. 즉 혼합기의 목적은 이렇게 세 가지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퓨얼 매터링 앤드 컨트롤인데요. 제너럴 사항으로 살펴보면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의 밀도는 낮아지고 18,000피트에서는 공기 밀도는 해수면의 절반에 불과하겠죠. 이거는 입방 PT 공간의 해수면보다 18,000피트에서 절반의 공기만 포함된다라고 하시는 내용과 같은데요. 항공기 엔진은 모든 운전 조건에서 적정 혼합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연료량 매터링과 조절 기능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러한 기능들은 각각의 단독 또는 하나 이상의 기능과 함께 엔진의 운전 조건에 대해서 전체 기능을 다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키포인트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의 밀도는 낮아지고 18,000피트에서는 해수면의 밀도의 절반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퓨얼 앤드 매터링의 기능은 메인 매터링 기능, 아이들 매터링, 악셀레이션 매터링, 믹스처 컨트롤, 퓨얼 샷업, 고출력 매터링 이렇게 6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터링 기능인데요. 매터링 기능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메인 매터링 기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엔진의 흡입 공기량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응하는 연료를 매터링해서 아이들 이상의 모든 회전수에 기준 혼합비를 설정하는 기능을 메인 매터링 기능이라고 한다. 좀 어려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량을 모두 측정하겠죠. 여기서 에어플로우가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들어오는 모든 에어플로우의 에어량을 측정을 해서 그 에어양에 맞도록 연료를 매터링해서 아이들 이상의 모든 회전수에 기준된 혼합비를 설정하는 기능이 바로 메인 매터링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대기압이 14.7 대기압과 표준 대기압과 그 다음에 아이들 피드 패세지라고 되어 있는 퓨얼에 있는 압력 차이를 균등하게 고도겠죠. 균등하게 압력을 서로 다이아프램에서 센싱해서 이 스로틀로 들어가는 연료 양을 일정하게 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기능은 벤츄리브의 압력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메인 메터링 경우 벤츄리브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부분이죠. 오목한. 이어서 아이들 메터링 기능인데요. 아이들 메터링 기능은 아이들에서는 트로틀 밸브가 완전히 닫힘에 가깝고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완전히 닫혔죠. 그죠? 완전히 닫힘에 가깝고 벤트리를 준하는 이 부분이죠. 벤트리를 준하려는 공기량이 매우 적겠죠. 닫혀 있으니까. 따라서 벤트리를 통과하는 공기 속도는 낮겠죠. 낮고 발생하는 압력 강화가 메인 메터링 기능을 발휘시킬 정도로 크지 않다. 메인 메터링 기능은 여기 요 부분에서 이렇게 연료가 나오는 부분인데 이 기능을 발휘시킬 정도로 압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서는 다른 메터링 기능이 필요한데 이렇게 아이들 에어 브리드 밸브를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다른 색으로 요렇게 해서 또 다른 아이들을 제트시켜 주는 게 아이들 메터링 기능, 아이들 메터링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악셀레이션 메터링 기능인데요. 급격한 가속 시에 우리 악셀레이터죠. 가속 시에 급격한 가속 시에 메인 메터링 기능 공기량의 증가에 따를 수 없다 이거죠. 일반적으로 여기서 제너럴한 일반적으로 메인 메터링 기능만 가지고서는 악셀레이션을 하기가 힘들다. 그럴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는 기능으로서 여분의 연료를 보내서 일시적으로 희박 공기의 발생을 막고 원활한 가속이 이루어지도록 추가된 여기 보시면 이코노마이저 오프닝이 있는데요. 이코노마이저 경제적 밸브라고 하죠. 여기에 열려서 추가된 연료를 집어넣어서 추가된 연료를 이렇게 분산시켜서 악셀레이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기능으로서 악셀레이션 메터링 부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어서 믹스처 컨트롤인데요. 이 혼합비 조절 기능인데요. 조종석에서 믹스처 컨트롤 레버에 의해서 메인 메터링 기능에서의 연료를 조절하는 건 당연히 하고요. 엔진이 운전 조건에 적합한 혼합비를 선정하는 기능이 바로 믹스처 컨트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것으로서 선정된 혼합비는 공기의 용적 유량에 비해서 메인 메터링 기능이 만든 연료 유량이 기본이기 때문에 공기 밀도가 변화하면 혼합비도 변화하겠죠. 즉 고도의 증가로 공기 밀도가 다운되고 공기 유량이 감소해도 연료의 밀도는 변화하지 않고 있죠. 이럴 경우 연료의 유량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혼합비는 더 농후 짙어지겠죠. 따라서 공기 밀도가 감소하면 연료량을 자동적으로 감소시켜줄 필요가 있겠죠. 이게 바로 믹스처 컨트롤 기능인데요. 이러한 기능은 조종석에서 믹스처 컨트롤 레버에 의해서 메터링 기능에서 연료를 조절하는 기능도 있지만 오토매틱 믹스처 컨트롤러이라는 기능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토매틱 믹스처 컨트롤 기능, 즉 AMC라고 하는 자동 혼합 조절 장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부스터 벤트리관이 있어서 고도에 따라서 공기 밀도는 낮아지나 연료량은 일정하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공연비가 농후하게 되죠. 짙다 이거죠. 농후한 경우에는 인테이크 입구 쪽에서 들어오는 에어량을 오토매틱 믹스처 컨트롤이라는 기능에 의해서 에어를 추가적으로 또 보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후해진 즉 농후한 공연비를 좀 더 연료를 자동적으로 즉 공기를 더 많이 넣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혼합 제어 장치는 벨로우즈 어셈블리 보정된
바늘 및 시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AMC 목적은 온도 및 고도 변화로, 즉 온도 및 고도 변화로 공기 밀도를 보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표준대하기빈 28인치 HG 절대압력에서 밀봉된 금속 벨로우즈가 압력과 온도의 변화를 한다. 이 얘기는 밀봉됐다는 얘기는 요 벨로우즈인데 요 안에 들어 있겠는데요. 표준 대기압으로 딱 밀봉, 실링되어 있는 벨로우즈가 고도에 따라서 늘어나거나 또는 줄어드는 거의 위치에 따라서 에어의 양을 조절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화기 공기 흡입구에 설치되어서 공기 밀도가 변함에 따라서 벨로우지 팽창과 수축 테이퍼 바늘을 대기 라인으로 이동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해수면에서는 벨로우즈가 수축되어서 바늘이 대기 통로에 있지 않고 항공기가 상승하고 대기압이 감소함에 따라서 벨로우즈가 팽창하여 점점 가늘어지는 바늘을 대기종으로 더 멀리 삽입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벨로우즈는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름관인데요. 여기는 일정한 압력을 프레셔를 집어넣어주면 외부 대기 압력에 따라서 얘가 수축하거나 또는 팽창하는 것에 의해서 에어 양을 조절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요게 벨로우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설명 들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이어서 퓨얼 샤도 밸브인데요. 샤도 밸브. 연료 차단 기능이죠. 이거는 뭐 더 이상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 없이 바로 엔진 정지 시에 사용한다. 화재 시나. 그다음 고출력 메터링 기능인데요. 고출력 운전 시에 자동적으로 혼합비를 짓게 하는 기능으로, 이 기능에 의해서 순항 시에 원하는 경제 혼합비에서 최대 출력 맥시멈 트러스트를 발휘하고 동시에 엔진의 냉각을 돕기 위한 짙은 혼합비로서 교체가 자동적으로 행해진다. 이 기능은 순항 출력에서 닫히고 고출력 시에서 열려서 여분의 연료를 공급하는 밸브에 의해서 완수되는데, 이러한 밸브를 파워 언리치먼트 밸브라고 한다. 고출력. 이 밸브에 의해 순항 시에는 여분의 연료가 절약되고, 그 고출력 메터링 기능은 순항 시에는 여분의 연료를 더 넣지 않아서 전략되고, 이 밸브를 이코노마이저라고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 순항 시에는 이코노마이저 밸브, 그다음에 고출력 시에는 파워 언리치먼트 밸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들 밸브 타입 이코노마이저 시스템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아이들 포지션에서는 이코노마이저 경제적인 여분의 연료를 집어넣지 않고 경제적인 시스템을 쓸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메인 매터링 Z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이 붉은색이니까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있고, 이코노마이저 매터링 Z라 해서 이 부분이 다시 이렇게 여분의 연료를 보관한다. 그래서 메인 디스차지 노즐이 있고요. 이코노마이저 니들이 이렇게 있다. 얘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이코노마이저 매터링 Z에서 센싱된 시그널에 의해서 스로틀을 컨트롤해서 연료를 절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어플로우 파워 언리치먼트 밸브인데, 이거는 이러한 타입에 보면 파워 언리치먼트 밸브가 어저스트 스크류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많은 시스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런 부분들도 요것도 다이아프램이라고 합니다. 다이아프램 윗부분에는 스프링 텐션과 요게 있는 니들, 포펫이라고도 하는데요. 밸브 어셈블리에서 요로 들어가는 매터링 젯을 컨트롤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본 강의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리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서 캐브레터 시스템인데요. 그 첫 번째로 캐브레이션 프린서플, 즉 캐브레이션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원리라고까지 할 것까지는 없는데요. 기화기는 유도 시스템을 통과하는 에어플로우를 측정하는데요. 이 측정을 사용해서 에어스트림 안쪽으로 배출되는 연료의 양을 조절하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공기 측정 장치는 물리학의 개념으로 보면 기체나 액체의 속도가 증가하면
반대로 속도가 스피드가 증가하면 반대로 압력 프레셔 압력은 어떻다? 감소한다는 기본 법칙을 사용하는 벤트리로서 이러한 벤트리는 목이라고 하는 좁은 부분인데요. 이 통로를 또는 튜브를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벤트리는 이렇게 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벤트리로 통과되는 에어는 일정한 면적에서는 압력이 변하지 않고 있다가 벤트리라고 하는 요 부분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공기의 양이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속도가 어떻게 되겠죠?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속도가 증가하면 반대로 요 부분에 있는 압력은 감소된다. 요 원리를 이용해서 카브레타 시스템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좁은 부분을 통과하기 위해 공기의 속도가 증가하면 압력은 떨어진다. 압력은 떨어지고 속도는 증가한다. 벤츄리 스로트인데요. 요 부분이죠. 목의 압력은 벤츄리의 다른 부분보다는 당연히 낮겠죠.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이 낮다. 이 압력 강화는 속도에 비례하므로 공기의 흐름이 척도입니다. 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기화기 기본 작동 원리는 흡입구와 벤트리 스로틀 사이의 차압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차압으로서 캐브레이션 원리를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여기 이 부분을 바로 벤트리 스로틀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벤트리 스로틀.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벤츄리 없는 부분에서는 벨로시티, 벨로시티는 5라고 한다면 요 당시에는 압력도 5고요. 그렇지만 요 벤트리 스로틀 부분에서는 벨로시티가 7으로 증가됐죠. 그죠? 7으로 이렇게 증가됐다. 증가되는 반면에 프레셔는 이렇게 다시 다운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현상이 발생됐다 다시 벤츄리 부분을 통과해서 일정한 위치로 왔을 때에는 다시 벨로시티는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다시 프레셔도 원래 정상으로 돌아왔다. 즉 에어 패세이지 through the throat는 벤트리는 there is an increased velocity and drop in pressure라 그래서 공기가 벤트리의 입구를 통과함에 따라 속도가 증가하고 압력이 감소한다. 그래서 여기 벤트리를 통과할 때는 어떻게 스피드는 증가하고 압력은 감소한다. 벤츄리 트로틀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면 요 가장 기본 개념이겠죠. 사이드 드랍 호리존탈 플로우 카브레이터인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실제 항공기 부품입니다. 이런 스타일에 대해서 여기 여기 스로틀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요게 사실상 여기서 에어 플로우의 양을 조절하게 되겠죠. 여기 메커니즘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보이네요. 여기에 어저스트 스크류도 있고요. 요 내부에 보면은 다이아프레임이 들어 있어서 요 스로틀을 조절할 수 있는 업다운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다이아프레임이 들어 있겠죠. 와이드 오픈 스로틀 포지션인데요. 요 내부에는 요 부분이 완전히 열린 거죠. 지금 스로틀이 완전히 열려 있는 포지션이고 즉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요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오픈되어 있고 크로스 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크로스 되면 여기에 닫혀지겠죠.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퓨어 디스차지인데요. 플로우트 참바가 이렇게 있고요. 플로우 참바가 여기 이렇게 있고 요거는 믹슈어 니들이죠. 믹슈어 혼합기의 니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로우트가 있겠고요. 여기는 퓨얼이죠. 퓨얼 이렇게 있고 여기는 퓨얼 인레트 여러 연료를 이렇게 보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건 퓨얼 참바고요. 그래서 에어 프리드에 의해서 되어 있고 이렇게 연료가 이렇게 의해서 분사되는 이렇게 연료가 분사되는 그래서 요 부분이 바로 벤트리 부분이다. 요 부분에
스피드나 압력, 벨로시티나 프레셔에 의해서 연료가 이렇게 분사될수록 하도록 하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여기서는 외부에서는 에어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죠? 에어는 이렇게 들어오고 연료는 요 매터, 요 노즐로 해서 분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스로틀 밸브를 많이 열거나 적게 여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에어나 또는 연료의 양이 컨트롤 되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공연이라고 할 수 있는 15대 1이 아주 물리학적으로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카브레이터 타입인데요. 플로우트 타입 카브레이터가 있고요. 항공기 왕복 엔진에서 혼합기를 만드는 카브레터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플로우트 타입의 카브레터인데요. 플로우트 타입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벤츄리 부에서 실린더 흡입, 요 벤츄리 부분에서 실린더 흡입 공기량으로부터 생긴 네가티브 프레셔, 실린더 흡입부라면 여기 되어 있죠. 네가티브 부합에 의해서 가솔린을 빨아내고 혼합기를 만든다. 이렇게 빨아내는 거에 의해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 벤츄리관이 이렇게 있고 벤츄리관이 요 부분이 벤츄리관이죠. 이렇게 있고 요 부분에는 플로우트 타입이 있어서 요 플로우트가 뜨고 가라앉고 위치에 따라서 연료가 이렇게 인젝션 돼서 들어오고 외부 여기에서는 에어는 또 마찬가지로 에어는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카브레터 타입은 이렇게 플로우트 타입에 의해서 연료가 이루어진다. 비행기 비행 자세에 따라서 플로우트에서 연료 유면의 높이가 변화되어 연료 공급이 아주 불규칙하겠죠. 그죠? 이게 출렁출렁 불규칙하겠죠. 연료가 저압으로 분사되므로 증발이 불완전하게 되며 슈퍼차저 엔진의 슈퍼차저 형식에 따라서 연료 분사가 곤란할 수도 있겠죠. 아주 유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플로우트 타입 카브레이터에는 연료를 저압 지점에서 분사해야 하기 때문에 분사 노즐이 벤츄리 목에 또는 스로틀 밸브가 벤츄리 엔진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 당연히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어서 프레셔 타입 카브레터인데 프레셔 타입 카브레터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압력이네요. 한번 볼까요? 벤츄리부에서 생긴 흡입 공기 네가티브 프레셔와 동압과의 차압에서 연료의 압력 차이를 잘 조화시켜서 연료를 매터링하고 스로틀 밸브의 후류에 가솔린을 분사해서 혼합기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퓨얼 밸브가 이렇게 있고요. 퓨얼 밸브가 있고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에어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겠죠. 마찬가지로 에어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 에어다. 다이아프램이라고 하면 업다운 이렇게 다이아프램이라고 하면 상부와 하부 업스트리엄과 다운스트림의 압력 차이에서 무언가를 컨트롤하기 위한 거죠. 여기 다이아프램 있죠. 다이아프램 들어오는 에어 프레셔의 압력과 그 다음에 벤츄리 요 목 부분이죠. 벤츄리 목 부분의 압력을 센싱해서 이렇게 벤츄리 부분의 압력과 또는 에어 인테이크에서 들어오는 에어의 압력 차이에 의해서 여기 있는 다이아프램이 다운 쪽으로 되거나 업 쪽으로 되거나 그 조절에 따라서 여기 있는 요 퓨얼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 거에서 연료가 이렇게 들어와서 다시 해서 스로틀 밸브의 뒤쪽에다 연료를 다이렉트로 분사시켜 주는 게 프레셔 타입 카브레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죠? 플로우트 타입 카브레터와 비교해 볼 때 다음 같은 장점이 있는데요. 출력에 따른 연료 매터링이 비교적 정확하죠. 당근이죠. 플로우트 실이 없잖아요. 그죠? 없기 때문에 가속도, 경사에 의한 연료 유면이 변화가 적고 가속도 급변에 의한 연료 단절이 없죠. 마찬가지죠. 카브레타 동결의 위험이 적겠죠. 당연하고요. 카브레타의 베이퍼락 위험이 없겠죠. 그렇죠.
캐브레타를 세로 또는 수평 어느 쪽으로 설치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다이아프램은 인테이크 에어와 벤트리 목 부분에 압력을 센싱해서 작동되기 때문에 어느 방향이나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근데 플로트는 비행자석과 상관이 많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캐브레타 타입의 플로트 타입의 캐브레타와 프레셔 타입 캐브레타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스케메틱 오브 더 PS3G의 캐브레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캐브레터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보면 언메터드 이렇게 퓨얼이 있고 메터드 퓨얼이 있고요. 요 부분이 이제 메터드 유량이 조절되어 있는 메터드 퓨얼이고 요 부분이 이제 메터로 되지 않은 언메터드 퓨얼이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이제 에어 부분입니다. 이쪽에. 에어가 이렇게 들어오죠. 외부에서 에어가 들어오고 요 벤츄리 섹션 부분을 위해서 요렇게 픽업된 게 아이들 밸브 요 벨로우즈에 마찬가지 작동에 의해서 열고 닫아서 요쪽에서 분사되는 디스차지 노즐에 의해서 분사되는 게 또 컨트롤 해주고요. 임팩트 에어 또 고고도에 따라서 에어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들어온 에어를 좀 더 불어줌으로써 농후한 공연비를 좀 더 고고도에서는 희박해 해주는 역할도 해주고요. 이렇게 임팩트 되어 있는 들어온 에어는 그림에서 보시면 또 다른 다이아프램 그래서 요 다이아프램 하부와 상부 A와 B 즉 A는 임팩트 에어 첨바이고요. 여기 있는 B는 벤츄리 섹션에서 픽업한 거죠. 어떻게?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거를 잘못 거드네요. 이렇게 해서 벤트리 섹션에서 픽업된 에어와 외부에서 다이렉트로 들어온 임팩트 에어의 압력 차이에 의해서 컨트롤해서 에어를 고고도에서는 더 넣어준다. 뭐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매뉴얼 믹스처 컨트롤 니들 밸브가 있어서 매뉴얼로서 요 들어오는 벤츄리 부분에서 오는 프레셔 즉 압력을 많이 센싱하거나 적게 센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에서는 컷업 시켜버리면 이 에어가 다이렉트로 임팩트 타이어가 들어가겠죠. 뭐 이렇게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셀레이팅 펌프가 이렇게 있어서 요거는 뭐 연료를 다이렉트로 더 분사시켜 주는 거네요. 그죠? 연료를 악셀레이팅 펌프가 이렇게 있어서 연료를 더 다이렉트로 분사시켜 준다. 이렇게 스케매틱인데 여러분들은 뭐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요 부분은 인레트. 요 부분은 인레트 퓨얼로 되어 있어서 요거는 이렇게 퓨얼이 들어오는 부분이다. 퓨얼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퓨얼 인젝션 시스템인데요. 퓨얼 인젝션 시스템은 흡입 밸브가 열린 흡입 행정 초기에 흡입 밸브 가까이에 또는 슈퍼 차징 엔진에서는 슈퍼 차지 인레트에 공기량에 대응한 유량으로 가솔린을 분출해 혼합기를 만든다. 보면 즉 공기량에 대응한 유량으로 가솔린을 분출해서 혼합기를 만드는 게 퓨얼 인젝션인데요. 말 그대로 이 퓨얼이 가솔린이죠. 분사하는 시스템이다. 연료 분사 장치는 캐브레터 방식에 의해서 장점이 이렇게 있는데요. 연료 기화에 의한 온도 강화가 실린더 가까이 일어나면 동결의 위험이 없겠죠. 동결 방지용 고압 공기가 필요가 없겠고요. 벤츄리를 사용하지 않는 형에는 그곳에 유입 공기 압력 강의 손실이 없고 흡입 행정의 펌프 작용 손실도 없겠죠. 흡입 밸브 근처 또는 슈퍼차징 인렛에서 가솔린을 분출하므로 혼합기가 균일하고 각각의 실린더로 분배성이 좋고 연료가 경제적이고요. 매니폴드 등의 혼합기가 없으므로 역화의 위험이 적겠죠. 흡입 밸브 근처에 가솔린을 분사하기 때문에 탄냉 시에는 시동성과 가속성이 좋겠죠. 당연하겠죠. 캐브레타의 아에서는 엔진에 장착되는 위치가 제한되지만 연료 분사 장치는 퓨얼 인젝션 시스템은 보다 자유롭게 장착이 가능하겠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뭐 어렵지 않으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콘티넨탈 TCM 퓨얼 인젝션 시스템인데요. 한번 저랑 한번 살펴보시면 인네트 퓨얼 항공기, 여기 뭐 에어크라프트 항공기로부터 퓨얼이 들어오는 거죠. 요 부분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그래서 이렇게 퓨얼 인네트 프롬 항공기 연료 탱크로부터 연료가 이렇게 들어와서 스탠바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붉은색은 보면 저랑 차분하게 이런 스케매틱인데 한번 보시는 걸 조절되지 않은 연료 프레셔죠. 요게 언매티드 요 부분이죠. 조절되지 않은 연료가 퓨얼 탱크로부터 들어온 항공기 연료는 스탠바이 하고 있다. 여기서 요 컨트롤 퓨얼 펌프 어셈블리에서 이렇게 연료가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왔다면 여기는 메터로 되지 않은 연료 프레셔를 한번 지시해 주고요. 35 정도 지시해 주겠죠. 높겠죠. 지시해 주고 요 압력은 다시 이렇게 해서 어디로 퓨얼 컨트롤 되어주는 안으로 들어가서 요게 스탠바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여기에서 오버된 연료가 과하게 들어오거나 또는 연료가 적게 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럴 경우 연료는 다시 이렇게 리턴하겠죠. 다시 리턴한다. 바이패스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퓨얼 컨트롤인데 퓨얼 컨트롤이 이렇게 되는데 이 연료를 바로 컨트롤하는 기능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컨트롤하는 기능은 요 연료를 컨트롤하는 기능은 바로 어디? 여기 보면 프로틀 바디가 있겠고요. 여기에는 아이들 스피드 스탑 스크류 그래서 요 스로틀이죠. 여기 벤트리 기화기의 스로틀이 열고 닫히고 여기 벤트리 부분이 여기에 있는데 그죠? 있죠. 요 부분에서 압력이나 에어를 센싱해서 요 퓨얼 컨트롤이 이루어지면 그 이루어진 값에 따라서 요 부분이죠. 값에 따라서 이렇게 요거 표시로 값에 따라서 요거 이제 메터링 조절된 거죠. 조절된 메터링 연료가 이렇게 해서 지시되어지죠. 이거는 메터드 퓨얼 프레셔인데 실제적으로 35니까 여기는 이제 낮아졌겠죠. 지시해주고 메터드 조절된 연료는 다시 여기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매니폴드다. 매니폴드는 분사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의 관으로 이렇게 가서 각각 이렇게 되는 거를 매니폴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들어와서 매니폴드에서 이제는 매니폴드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연료가 요거는 보라색 요거는 청색으로 할게요. 청색으로 연료가 이렇게 퓨얼 인젝터에서 연료가 분사되겠죠. 실린더 내로 연료가 분사되겠죠. 이렇게 분사되어지고 나머지 또는 여기서는 분사된 연료 양을 에어크래프트 게이지에서 전달되어진다 되겠고요. 이 부분에 설명이 안 된 부분은 바로 퓨얼 펌프 어셈블에서 펌핑에 의해서 보면 증기가 발생되면 베이퍼는 다시 리턴해서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다. 요거는 퓨얼 노즐이고요. 이게 바로 퓨얼 인젝션 시스템을 간단하게 설명드린 건데 여러분도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설명을 상기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퓨얼 시스템 메인터넌스인데요. 퓨얼 시스템 메인터넌스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메인터넌스는 메인터넌스 매뉴얼에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너럴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사항을 보시면 인스펙트 점검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인스펙트 더 엔타이어 시스템 전반적으로 웨어 낡거나 데미지나 리크되는 걸 점검하고 make sure 확실하게 해라 대디아를 모든 유닛은 securely attached 견고하게 장착되어져 있어야 되고 properly safety tied 적당하고 안전하게 고정되어져 있는지 make sure 확인하라. 더 드레인 플러그 수분이나 이렇게 제거하는 드레인 플러그나 또는 밸브 이런 밸브들은 어디에? in the fuel system 퓨얼 시스템 내부에 있는 플러그나 밸브들은 should be opened 열려져야 된다. 열려지는지 to 체크하라. for the presence sediment 어떤 침전물이나 물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얘기고요.
연료 시스템은 침전물이나 이 찌꺼기나 물들이 항상 수분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항상 드레인 플러그나 밸브들은 확인하라는 얘기죠. The filter and sump should also be checked 해야 되고요. 침전물과 워러와 이런 것들 다 침전물 다 점검해 주라는 얘기고요. Filler neck drain should be checked freedom from 어떤 그 obstruction으로부터 자유로 있지 말아야 된다죠. 오물이. 만약에 부스터 펌프가 인스톨 장착되어졌다면 더 시스템은 should be checked leak by operating pump. 부스터 펌프가 있다면 부스터 펌프를 오퍼레이션 하면서 리크나 그 다음에 펌프 오퍼레이션에서 리크를 체크해라는 얘기죠. 뭐 얼추다건데 오늘은 항공정비사 실기시험 표준서 제12강 항공기 엔진 계통에 있어서 12-5번째로 연료계통 중에서 첫 번째 왕복 엔진 연료계통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항공기 연료계통 두 번째 시간으로서 터빈 엔진 연료계통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좀 더 유익하고 좀 더 쉽게 강의 자료를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